자, 한국사 5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국사. 자, 한국사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저번 시간에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신라 6세기 때의 그 3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신라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신라가 7세기 때 어떤 식으로 통일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5번째 시간은 바로 신라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통일된 이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지,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보게 되면은 무열왕, 문무왕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신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통일 신라가 지방이라든지 중앙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특히 정치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울 내용들인데 아마 너네 프린트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요거는 좀 너희들 그 이야기 흐름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 내용, 요 교과서 내용, 이 교과서 내용 이외의 내용은 그냥 편안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중간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영화 같은 경우도 줄거리도 있지만은 뭔가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얘기가 더 들어가 있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무열, 문무, 신문왕, 신문왕 같은 경우도 좀 더 육두품이라든지 진골기적이라든지 라는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신라가 어떠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특히 신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중대라고도 얘기하고 7에서 8세기가 되겠고요. 무열왕,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 3명의 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추, 삼국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김춘추가 무열왕이고, 그 아들이 문무왕, 삼국 통일은 문무왕 때 최종 완성이 됩니다. 무열왕 같은 경우는 통일전쟁 중에 돌아가시고요.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굉장히 신문을 좀 별로 질이 안 좋은 농담이었네요. 네. 자, 어쨌건 신문왕씨, 이 신문왕이 바로 통일신라 정치적인 특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열왕 좀 진골귀족 출신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진골이 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신라의 골품제도를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듣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골품제도라는 거는 요거야. 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신분제도를 얘기하는 걸로, 이 지배층을 같은 지배층인데 또 얘네들은 이거를 2개로 나누어 버려. 골과 품으로 나누고, 골이라는 거는 왕족, 그리고 품이라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귀족들로 나뉘게 되는 신라의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족이 또 2개로 나뉩니다. 성골과 진골로 나뉘고요. 귀족들 같은 경우도 또 6개의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6두품부터 저 아래 1두품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배 세력을 쪼개놔 버리게 되는데, 왕족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높은 친구들이 성골, 같은 왕족이지만은 한 단계 떨어지는 애들이 진골. 그리고 좋은 건 이 지들이 다 챙겨가지고 그런 거야. 좋은 건 이 왕족 분들이 좋은 거는 다 챙겨가지게 되고, 귀족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라의 지방 세력을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하면서 그 세력에 따라서 좀 육두품, 좀 세력이 큰 족장, 그리고 그 다음에 세력이 조금 낮은 족장들은 5, 4, 3, 2, 1 이렇게 두품으로 나뉘게 되지만, 가장 끝발이 높은 친구들은 육두품이 되겠죠. 자, 이러한 신라의 골품제도가 신라의 지배층을 좀 유지하면서
신라의 권력 구도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왕은 성골이 되겠죠. 성골. 이 친구들이 왕이야. 성골이 왕이고, 진골은 왕족이지만 왕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골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골들이 성스러운 뼈다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족들 가운데 이 진골들 같은 경우는 더 성골들보다는 집안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 얘네들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장관직 또는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진골들이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관 밑에서 정말로 일을 하는 고러한 관직 같은 경우를 일단은 육두품이 챙기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5에서 1두품들 같은 경우가 그 아래 관직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두품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될 수 없는 신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왜 정 선생님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성골이 대가 끊겨. 성골이 그 선덕여왕이라든지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계층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성골이 왕이 될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은 남은 진골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진골들 중에서 왕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친구가 바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 같은 경우가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김춘추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 중에 하나가 신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부 세력이었던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유신이가 김춘추의 처남으로 있다 보니까, 김유신의 처남이 김춘추군요. 예, 김유신의 하여간 이러한 처남 내부 관계로 둘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 이 김유신의 무력을 바탕으로 다른 진골 세력들을 누르고, 예, 김춘추 계열이 왕권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문무왕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김춘추 집안들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열 받겠지. 왜냐하면 옛날에 성골이 왕이 됐을 때는 당연히 포기를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 진골이 왕이 된 거잖아, 진골이. 그런데 이 김춘추 집안이 왕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나머지 진골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고, 반대로 왕이 된 김춘추 쪽에서는 이 나머지 진골 세력의 힘을 좀 적절하게 찍어 누를 필요를 느끼게 되겠고, 그래서 바로 문무왕, 신문왕 때 이 왕권을 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전제왕권을 강화한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진골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렇다면은 왕과 더불어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좀 키워야 되겠지? 그게 바로 얘네가 되는 거야. 육두품. 이 육두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받겠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얘네들은 장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 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었걸랑. 그래서 이 왕이 이 육두품 세력에, 물론 이제 진골들의 역할을 자체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육두품 세력들의 정치적인 발언권의 기회를 많이 주면서 좀 진골 귀족들을 좀 적절하게 견제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 통일 이후 신라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변화, 즉 전제왕권이 강화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통일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진골귀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육두품의 정치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신라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을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가장 핵심은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진골귀족을 약화시키고,
진골귀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의 힘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나중에 신라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고려시대라든지 또는 조선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좀 정치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가장 공통적인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전제왕권을 가장 강력하게 강화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 네, 뉴스페이퍼 킹, 네,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이 신문왕, 이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 바로 전제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김운돌이라는 사람이 진골귀족 중에서 가장 왕권의 도전장을 던졌던 사람인데, 이 김운돌을 제거하면서 진골귀족 세력,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진골귀족 세력을 숙청하고요. 대신에 남아있는 진골귀족들 같은 경우는 왕족이니까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 예, 진골귀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왕권에 좀 복속을 하게 되겠지. 자, 요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야. 자, 집사부의 권한은 강화, 화백회의의 권한은 약화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집사부라는 거는 왕권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왕권을 그대로 집행하는 정치부서가 되겠고, 화백회의라는 거는 왕권을 견제하는 정치기구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화백회의는 진골귀족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건데, 이 화백회의의 권한은 약화. 왜? 요거. 전제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왕권을 어느 정도 보좌하는, 도와주는 집사부의 권한은 강화. 요거. 전제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권한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집사부라는 정치부서의 우두머리를 중시, 그리고 나중에 또는 시중, 이 중시와 시중은 같은 거야.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상대등의 우두머리는 화백회의의 우두머리는 상대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등의 권한도 마찬가지로 약화, 집사부 또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강화. 자, 국학이라는 거는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왕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거고, 이건 옛날에 그거 너희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소수리망 기억하시죠? 소수리망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대학 이름이 바로,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태학이라는 게 있었죠. 태학. 그거랑 같은 것. 바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전제왕권의 강화, 진골귀족의 약화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관료전이 뭔지, 노급이 뭔지, 이 도표 밑에 아마 니들 보는 프린트 자료로 나와 있을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골귀족이 받는 월급이었어. 원래는 진골귀족이 받는 월급인데, 옛날에는 그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토지로 지급을 받거든. 그 토지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데, 처음에는 노급이라는 땅을 진골귀족이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급을 보게 되면은 그 땅에, 지급받은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진골귀족들은 이 노급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었고, 이 신문왕 때 진골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시켜버려. 노급은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잖아.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어서 대신 여기 관료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료전이라는 것은 노급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요거 노동력을 없애버리고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땅이 되겠고,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던 의미는 바로 오게 되면은 요거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진골귀족의 세력을 약화했다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강화되고 뭐가 약화되고 뭐가 지급되고 뭐가 폐지가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두품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겠죠. 진골기종 약화를 시켜야 되니까 견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바로 육두품이 그 힘을 조금 더 발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구조 오소경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넓어진 신라를 다스리기 위한 지방 조직으로 전국을 9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구주. 이게 구주고. 오소경이라는 거는 신라 수도가 경주잖아. 경주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신라가 요만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만해졌잖아. 이만해졌는데 수도로서 기능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래서 수도를 보완하기 위한 작은 수도를 다시 이렇게 5개를 곳곳에다가 설치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오소경, 작은 수도. 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이거를 편제라고 얘기를 해. 수도 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각 지방에 대한 통제적인 의미도 있고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지방 문화라든지 또는 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이러한 역할을 위하여 오소경이라는 작은 수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서당 십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군사 조직, 요거는 중앙, 요거는 지방을 지키는 군사 조직으로 구서당 십정을 정비했던 왕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도 쏠쏠하게 나오는 왕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고, 이러한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암호 나왔습니다. 오늘의 수업 암호는 기운내입니다. 자, 돌아오신 다음에 A4에 써서 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잘 들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조금 내용 이외에 그 교과서 나눠드린 프린트 이외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너희들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내용만 다시 한번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 자, 신문왕의 권력입니다. 신문왕의 신라 통일 이후에 신문왕, 유스페이토 킹, 신문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김음노래 난을 제압하고 진골귀족의 숙청을 통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다라는 부분, 특히 집사부라는 왕을 도와주는 정치 권력의 힘이 강화가 되고, 특히 집사부의 짱인 시중의 권한이 더불어 강화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귀족들을 옹호하는 화백회의의 힘은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는데, 관료전하고 노급 차이 알고 계시죠?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이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왕권의 강화, 그리고 진골귀족 세력의 약화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왕. 자, 그리고 전국을 9개 주와 5개의 작은 수도로, 그리고 군사조직으로 중앙군이었던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이었던 십정,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었다라는 내용. 특히 오소경 같은 경우는 수도를 보완하고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거 중심으로 한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왕의 업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선생님 펜을 좀 꺼낼게. 땡땡왕의 업적. 자, 어디 갔어? 전제왕권을 확립했고, 김흠돌의 반란이 있었고, 국학을 설립했고, 노급을 폐지하고 육두품의 힘이 커지고 있다. 땡땡왕은 신문왕이 되겠지? 자, 가에 들어갈 것.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복의 기물돈에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나도 들었네. 왕께서 난에 연루된 귀족들을 대거 숙정하셨다라고면 기문돌의 난을 제압한 왕이니까 신문왕이 되겠네. 정답은 2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신문왕의 업적에 대한 내용들이야. 자, 다음 3번. 오서경의 설치 이유에 대해 옳은 것은 오서경 신라의 5개의 작은 수도로 경주의, 그러니까 수도였던 경주를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의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 바로 들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수도 경주의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통일신라 이후 특히 신문왕 때의 전제왕권의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가 서서히 힘이 약화되고 또다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하여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메시지 보셨죠? 중간에 수업 암호 잘 보고 계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갖고 선생님이 자, 오늘의 암호 하게 되면 바로 화면에다가 하고 A4에다가 써갖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